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는 34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전일 대비 장중 조정을 다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장 시작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장중 35만 원 부근까지 시원하게 한번 올라갔었어요. 자, 간밤에 미증시가 많이 올랐고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자, 그런데 장중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장중 저가 33만 원대까지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갭을 크게 띄워놓고 음봉으로 밀어버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장중에 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물량들 받아가고 있는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겠죠. 자, 이거 모르고 그냥 장중에 주가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물량을 던진다거나, 자, 반대로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해서 덥석 따라 붙으면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에서 털리는 엇박자를 타기 좋은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장중 흐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느 구간을 핵심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삼성전자 차트 하나만 놓고 보시면 이 오늘 시장 흐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미증시 기술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마감된 이 미증시 흐름을 좀 보시면서 오늘 장중 대응을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자, 간밤에 3%가 넘는 폭등을 기록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5일선이나 20일선 할 거 없이 이 단기 입병선들 한꺼번에 돌파를 해주면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무려 5%가 넘게 폭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미국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레이 랠리를 펼치면서 이 글로벌 자금들이 이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중에서도 AI와 반도체 섹터로 강하게 베팅해도 좋다는 확실한 신호탄을 쏜 겁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자, 연준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50% 밑으로 뚝. 자, 호재성 기사가 연달아 나오는 거죠. 자, 종전 합의를 함으로써 유가가 떨어지고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50% 언더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 또한 어제 이 15일 기준으로 1,500원대를 한번 찍고 현재는 1,514원대를 유지 중이에요. 그동안 빠져나갔던 이 외인들의 돈이 다시 들어올 환경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스닥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 지수가 5%가 넘게 날아갔는데 왜 오늘 우리 삼성전자는 아침에 고가 찍은 이후에 장중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건지, 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자, 원래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미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는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가 장중 들어오는 이 수급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지금 장중에 이 프로그램 매도세를 보시면 3,800억이 넘는 이 비차익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나오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겉으로만 보면 장중에 갭상승이 나오고 외인들이 이렇게 호재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고점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겁먹기 좋은 구조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베이시스입니다. 자, 오늘자 베이시스를 보시면 이 장중 수치가 14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한 건데, 자, 어제도 25였죠.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장중에도 이런 식으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수치예요. 즉, 이 선물 가격이랑 현물 가격 차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숫자가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나온다는 건 지금 이 선물 시장의 매수세가 굉장히 세고 현물 시장은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상방으로 보는 메이저 자금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베이시스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요, 이 기관들의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상대적으로 비싸진 선물을 팔고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선물을 쓸어 담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제 수급표를 보시면 이 외인이 200만 주 던질 때 금융투자 쪽에서 50만 주, 투신에서 34만 주, 자, 이런 식으로 물량을 좀 기계적으로 다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방어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 외인들이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로 주가를 장중에 밀어버릴 때마다 이 베이시스 차익 매수세가 밑에서 장중에 물량을 조금씩 받아 먹으면서 하방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증시가 워낙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가격 구간 이하로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나오는 이 흐름을요, 지난 고점으로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 그동안 누적이 되어 있었던
단기 악성 매물 그리고 개인들의 본전 물량, 자, 이거를 위아래쪽으로 흔들면서 털어내고 있는 건강한 매물 소화 과정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는 숨 고르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거래 비중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막대기가 하나 보이실 건데, 여기가 오늘 전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가장 묵직한 저항대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을 하면서 이 자리를 건드렸을 때 과거 고점에 몰려있던 사람들의 이 본전 매물 그리고 아래쪽에서 잡았던 이 자금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자, 주포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두꺼운 저항대를 자기들이 무리해서 돈을 쓰고 올려버리기보다는 장중에 그냥 쓱 밀어버리면서 심약한 개인들 이 물량을 아래쪽에서 받아먹는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봉 차트를 보시면 33만원 위쪽 가격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는 중이고, 자 33만원대에서는 이제 대량의 매수 대기 물량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아무리 이 외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나와도 이 33만원 근처에 가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나오면서 하방을 견고하게 막아주는 방어선이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다만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이 방향성이 상방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너무 성급하게 단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자, 아직 남은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 일본 은행의 금리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인상을 확정시하고 있지만 만약 발표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엔화 가격이 요동치게 되면 이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포지션을 축소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외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장중에 거칠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일에 이 목요일 날에는요, FOMC 금리 결정과 함께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자, 이런 초대형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구간에서는 큰 돈을 굴리는 이 외인들과 기관들 입장에서는요, 자, 이만큼 이 개인들 털어내기 위한 좋은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일본 금리 발표 이후에 엔화 변동성이 커지면요, 자, 오늘 주가를 단단하게 받쳐주던 베이시스 이 차익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해지면서 주가를 30만원 선까지 밀어버리는 눌림 시나리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 목요일 이 FOMC 자, 이쪽에서 유가 하락을 기반으로 물가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주고 이 금리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가 된다면, 자, 오늘 확인한 이 33만원대라는 단단한 지지력을 발판 삼아서 장중에 강력한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이벤트들이 어떠한 변동성이 나와줄 줄 모르니까 당장 오늘 주가가 오르고 밀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기회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만 이번 주는요, 위쪽으로 올려놓고 개미털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이 FOMC를 앞두고 이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물량을 줄일 때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보는 게 유리합니다. 눌림이 나왔을 때 제가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저점 가격 구간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저점 구간이나 고점 구간에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요청해주세요. 자, 직접 베이시스나 프로그램 차트 그리고 수급 보면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흐름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아직 주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느 구간에서 움직여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저점 매수 가격이 필요하실 때 상단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제 번호로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제가 매매를 하려고 장 준비하면서 뽑아두는 가격들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저점 매수 가격 구간, 자,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괜히 감으로 들어가셨다가 엇박자를 타지 마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삼성이라고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자,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우리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장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